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솔로몬의 재위 기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기존 학자들은 기원전 900년대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보다 400년 앞선 기원전 1300년대이고 솔로몬 재위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호렘헤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다고 했지요. 오늘은 그 증거를 설명함과 동시에 시바의 여왕 후보에 이집트 공주가 포함될 수도 있음을 말해보려 합니다. 파라오 아케나텐이 아텐 유일 신앙을 강력하게 지지하므로 기존 대세였던 아멘 신앙이 몰락하고 이집트 내부는 종교적 내전 상황에 돌입합니다. 아케나텐이 죽자 그동안 억눌렸던 아멘 사제들은 여린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을 압박하여 아멘 신앙을 부활시킵니다. 투탕카멘 재위 기간, 호렘헤브는 왕족이 아닌 귀족 신분으로 이집트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케나텐 재위 기간치 밟혔던 아멘 사제들은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아텐 신앙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한편 아케나텐의 핏줄 투탕카멘조차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사제들은 신탁을 내려 왕족도 아닌 호렘헤브가 파라오의 자리에 오를 거라 예언했고 호렘헤브는 아멘 사제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파라오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멘 사제들의 지지로 파라오에 즉위한 호렘헤브는 이집트를 아케나텐 즉위 이전 시대로 되돌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종교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아텐 유일신앙의 흔적을 지우고 옛 이집트의 전통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호렘헤브는 이집트 내부를 다지는데 전념하느라 외부의 이집트의 군사력을 어필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호렘헤브의 군사활동은 투탕카멘 재위 기간에 팔레스타인의 원정을 가서 가나안 포로들을 소년 파라오 앞으로 끌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게셀을 점령해 불태우고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한 이후 그 성을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렘헤브가 투탕카멘 휘하에서 장군으로 있었을 당시에 끌고 온 가나안 포로가 게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렘헤브 무덤에 남겨진 기록과 열왕기상 9장의 기록이 연결되어 보이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수선한 이집트 내부를 정돈하는데 집중한 호렘헤브는 이집트 외부의 세력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렘헤브가 선택한 방법이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 사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파라오 궁정의 귀부인인 샤렐리는 서아시아의 강력한 도시 국가 통치자와 결혼했습니다. 1952년에 시리아 북부 해안 도시인 우가리트에서 니크마뚜 왕의 궁전을 발굴했을 때 출토된 설화석고 항아리의 혼례 장면과 상형 문자 명문이 그걸 증명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히브리의 왕이 이집트의 사위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호렘헤브 입장에서는 가나안에서 새로이 강력하게 부상하는 솔로몬과 힘 대결을 할 필요 없이 사위로 삼아 이집트에 충성하게 하는 편이 손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역대하 9장에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보려 왔다는데 세상 어느 왕이 이웃나라 군주의 지혜를 시험해보겠다고 왕좌를 비우고 출타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솔로몬이 이집트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려는 이집트의 사전 작업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금과 보석을 바쳤다는 얘기는 이집트 공주가 솔로몬에게 바친 혼수품의 기억이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 바빌론 유수로 끌려갔던 식자층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유행했는데 이집트 중왕국 시기에 시작된 이 장르는 기원전 600년 무렵에는 머나먼 그리스에도 퍼질 정도로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장르가 됩니다.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이 이 즈음의 작품이며 여러분이 이솝으로 알고 있는 아이소포스의 우화도 이때의 작품입니다. 이 당시 바빌론에 끌려왔던 히브리인들은 이 대중적인 장르의 인기에 솔로몬을 숟가락 얹듯이 얹은 겁니다. 우리가 타국의 포로 끌려온 신세지만 과거 우리의 왕은 지혜가 넘쳤단 말이다. 맏아들이 아닌데도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화려하게 꽃피웠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영리하고 지혜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한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지혜 문학의 영향이라 판단합니다. 저는 현장 발굴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이쪽 계통으로 전문적인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지만 여러 책을 공부하며
분산된 지식과 사실을 통합해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어렸을 때 추리소설을 하도 많이 읽어서 이런 식으로 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도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삽으로 파서 고고학적인 지식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놓은 결과물을 머릿속에서 조립해서 그림을 완성하곤 합니다. 1980년대 텔아비브 대학의 가브리엘 바르카이 교수는 19세기에 발굴된 유물을 바탕으로 현장 발굴을 위한 삽질 한 번 안 하고 예루살렘에 이집트인의 고립 영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카이 교수는 예루살렘에 있는 에콜 비블리크 성서학교의 진열장에서 1882년에 발굴된 작은 인공 유물을 찾아냈고 이 유물이 발견된 원래 발굴 장소인 성 스테판 교회 지하에서는 더 많은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다는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기록을 찾은 거지 유물을 찾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발굴된 유물은 상형 문자가 새겨진 이집트 스텔라 파편 1개, 돌로 만든 거대한 호테프식 제단 하나, 이집트 설화석고, 항아리 2개, 전형적인 이집트 양식의 머리가 떨어져 나간 여인 좌상, 야자나무 모양을 본떠 만든 석회암 기둥머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82년의 발굴은 오늘날 성 스테판 교회 구내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바르카이 교수는 성 스테판 교회 자리에 이집트 양식의 건물이나 복합 건물이 있었을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이집트 설화석고는 후기 청동기 시대인 이집트 18왕조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바르카이 교수는 이 건물의 연대를 18왕조 말기에서 19왕조 초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18왕조 말에서 19왕조 초기면 투탕카멘에서 호레메브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만으로는 성 스테판 교회 자리에 있었던 원래 이집트 양식의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례용 스텔라 공물을 바치는데 사용한 호테프식 제단으로 봐서는 여기에 이집트인의 무덤이 있었을 거라 추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구조물 가운데 이집트 석조 건축물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유일한 구조물이며 성경 기록상으로는 이집트 태생의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에 지어진 건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네, 성 스테판 교회 자리는 솔로몬의 이집트인 아내를 위한 궁전 자리였고 그녀가 죽자 그녀의 무덤으로 바꾼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존 사학계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기원전 900년대로 주장하지만 저는 호레메브가 파라오로 있던 기원전 1300년대로 보고 있고 앞서 언급한 예시들이 그 증거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시바의 여왕 이야기는 동일한 시간대의 단일한 사건이 아닌 각기 다른 시간대의 다른 인물들이 벌인 일이 혼동되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한 일은 이집트의 호렘헤브가 가나안의 신군주를 재어본 일이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보물은 이집트 공주가 솔로몬에게 바친 혼수품의 기억이 혼동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럼 시바의 여왕은 미디안 땅의 여왕이 다스리는 국가와 솔로몬의 이집트 안에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시바를 찾는 여정은 다음 영상에 계속됩니다.